안녕하세요. 2023년 2월 10일입니다. 본자 스튜디오 뉴스라는 코너를 앞으로 계속 할 생각인데요. 허경영 관련 새로운 소식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제가 영상 편집을 하고 이런 시간이 조금 아까워서 바로바로 그냥 화면을 녹화시켜서 여러분께 소통하면서 바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화면 한번 터치하시고 맨 오른쪽 아래에 네모 누르셔가지고 좀 화면을 크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알려드릴 뉴스는요, 타이완에서 AI가 판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3, 4년 전에 허경영 총재님이 미리 예언했던 거거든요. 자,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인공지능 AI 판사가 활약하는 세상이 머지않은 것 같은데요. 대만의 출발선에서 먼저 한 발 나갔습니다. 오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현실로 다가온 AI 판사 시대입니다. 대만 최고법원이 이달부터 AI 양형 정보 시스템을 전면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량의 재판 기록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추세와 양형 사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기, 절도, 상해 같은 범죄엔 사실형 모델이, 총기류, 마약 사건 등엔 평가형 모델이 적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치된 양형 기준으로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이란 기대와 함께 보편적 평등은 이룰 수 있어 보이지만 개별 사안의 특수성까지 고려할 수 없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 이 AI 시스템 법률적인 효력은 없고 판사가 선고할 때 참고할지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영상이 나왔어요. 인공지능에 다 내주면 이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죠? 이것 때문에 중산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제는 자동화 시스템이 다 되고 AI가 웬만한 판단력이 이 사람보다 나아진단 말이죠. AI 하나만 잘 키우면은 편협한 판사 10명보다 나을 수도. 왜냐면 이제 당파 싸움을 하잖아요. 좌파 우파 갈려가지고 어떤 쪽 편을 들어가지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휩쓸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AI가 딱 판결을 내려줘야 되고 근데 그 AI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허경영 총재님이 강연에서 또 그런 해결책을 또 마련해 주십니다. 무려 4년 전에 말이죠. 자, 마저 보고 그 다음에 허경영 총재님 예언 영상 한번 보러 가실게요. 누리꾼들은 인공지능에 다 내주면 이제 사람은 무슨 일을 하죠? 잘 키운 AI 하나가 편협한 판사 10명보다 나을 수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실게요.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벌써 대만에서 AI 판사를 도입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눈치 보다가 언젠가 또 따라갈 겁니다. 네, 그 보면요, 원본 영상 자 보러 갈게요. 그래서 지금 자, 날짜 볼게요. 날짜 2019년 10월 26일 0123 0123. 와, 이거는 뭐 벌써 4년 된 영상이에요. 4년 된 영상. 그럼 이 말씀을 하시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대단하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재판을 할 때도 사법이 개혁된다고 그랬죠? 네. 재판할 때 2명의 판사가 항상 필요해. AI 재판관, 와, 그 다음에 인간 재판관.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재판하게 돼 있어요. 근데 AI 재판관은 사건 기록만 다 집어넣어주면 돼. 변호사 기록도 넣어주고 검찰 기록도 넣어주면 다 거기서 형량이 탁 컴퓨터로 탁 나와. 그러면 밑에 판사가 먼저 재판을 끝내면 마지막으로 AI 재판 기록이 탁 나와요. 판사가 AI 기록을 보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피고는 그 두 형량 중에 선택하면 되는 거야. 나는 AI 재판 기록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AI 판결로 감옥 가는 거예요. 알겠죠? 판사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봐가지고 형량이 낮은 걸 택하면 돼. 내 말 이해가죠? 예, 형량을 낮은 걸 택한다는 거는 제가 뭐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최대한 범죄 혐의 이런 거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최대한 낮은 쪽으로 뭐 형량을 준다 뭐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또 법을 또 전공하셨잖아요. 방통대지만 총재님께서는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그 생명공학하고 방통대에서 그 법학하고 두 개를 수료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도 빠삭하시고 갑자기 뭐 이런 지식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원래 뭐 다른 강의를 하시다가 중간에 이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이게 2019년 강의란 말이죠, 무려.
그리고 AI만 했을 때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 판사와 AI 판사가 같이 병행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벌써 내다보셨어요, 이거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부익부 비니빈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아무리 돈이 많아서 변호사를 사도 소용이 있나 없나? AI가 그 사람의 사건 기록을 전부 검토하겠죠? 또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전부 검토하겠죠? AI는 일반 지능이 아니야. 맞죠? 빅데이터야, 빅데이터. 그치. 우리나라 전체 재판 기록과 이걸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거기에서 형량이 탁 나와요. AI 재판에 불만이 있을까? 그런데 인간 재판은 변호사, 판사, 인맥관계, 뭐 정관예우 복잡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판에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어. 맞죠? 이것만 들어보면은 진짜 어찌 보면 AI가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놓친 사례가 있을 수가 있고 놓친 법조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AI는 그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생각을 해요. 지금 알파고가 이세돌도 이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AI의 판단이 인간의 판단보다 솔직히 이성적으로 봤을 땐 더 맞다.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은. 그래가지고 참 이게 앞으로는 도입이 될 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맞아, 조금만 더 남았어요. 조금만 더 볼게요. 맞죠? 그럼 우리는 인간 판사와 AI 판사 재판을 머지않아 내가 대통령 되면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AI 판결이 더 높을 수가 있어. 알겠죠? 어떤 데는 판사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피고는 선택권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알겠습니까? 나는 판사님 재판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판사 재판도 집행되고, 나는 AI로 가겠습니다. 저 판사 말은 못 믿어. 그러면 AI 판사가 AI 판사 재판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에 나타나. 징역 몇 년. 그래서 인간은 야 이거 집어넣는 거. 우리 법은 잘 들으세요. 사법적 판결. 사법적 판결. 판결은 재판에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사법적 판결과 회복적. 회복적 판결? 회복적 판결. 뭐지? 진짜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갑자기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시고 참. 두 개의 판결이 있는데 사법적 판결은 그 사람의 잘못한 걸 있는 그대로 법적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맞죠? 회복적 판결은 그 징역 3년 받은 사람이 아들이 자녀가 7명이야. 근데 전부 중학생, 초등학생이야. 엄마는 도망가고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이 건축 자재 일을 건설공사에서 일을 하는데 자재를 팔아먹었다 들켰어. 알고 봤더니 애들 학비가 없어. 노임을 제대로 못 받았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강도가 틀림없어. 징역 3년. 판사가 넌 도둑놈이야. 징역 3년 딱 돼. 그런데 회복적 판단으로 보면 어때? 저 사람 잡아 넣어놓으면 7명의 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이 탈선할 우려성이 있어.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죄수를 잡아 넣는 것이 벌을 주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교화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데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판사는 사법적 재판과 회복적 재판을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런데 돈을 받아 먹으면 이게 되나? 뭐 변호사들이 끼면 잘 안 되는 수가 있어 없어. 이걸 AI는 돈을 안 받는다는 거야. 내 말 이해가죠? 이럴 때 유리하다는 거야. 그렇지. 맞죠?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으로는 징역 3년이 딱 나왔는데 AI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딱 이렇게 풀어줘. 왜? 이 사람의 죄는 제대로 묻고 풀어줘서 가서 자녀를 돌봐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에? 그래서 집행유예는 회복적 판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가정환경을 참고한 거야.
참고. 알겠죠? 전과자는 전과자를 만들긴 만들었지만 그 전과 행위를 집에 가서 애들 먹여 살리는 걸로 해라.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 부모님이 90이다. 징역 3년 곤란해. 들어가 있는 동안에 자녀가 부모님 복양을 못할 수 있어서 그럴 때는 판사 재량이 회복적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있겠죠? 근데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야. 이거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법혁명을 하겠죠? 재판부터 두 사람 재판부터 국민의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공정 100% 인정해. 그래서 AI가 판결한 거와 판사가 한 걸 피고는 비교해 본 다음에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요? 야,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사법적 판결과 회복적 판결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 자체를 벌하는 거에만 치중한 건 사법적 판결. AI는 그렇게만 판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인간 판사는 어떤 그런 약간 감정이란 게 있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불쌍하다. 뭐 이 사람 하나 벌하는데 치중하지 않고 그 사람이 딸린 자식들이 탈선하지 않을 것까지 생각해서 그래야지 전 세계를 위해서 더 벌 주는 목적이 된다. 목적에 부합하다 해서 회복적 판결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뭘 고를 수 있게끔 야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는 진짜 IQ 430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단 이 영상은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러면 과연 AI가 그 판사가 될 수 있을까? 그만큼의 능력이 되는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 봐봐요. 챗 GPT라는 AI가 요새 난리 났거든요. 이 AI가 변호사 의사 시험에 합격을 했대요. 진짜 보통 인간들이 합격하기 엄청 어려운 막 에세이도 써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냥 맞는 답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서술형 문장까지 써서 내야 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근데 챗 GPT가 그걸 합격을 한 거예요. 이 영상 한번 더 볼게요. 한 통신사 광고. AI technology. If you sign up now, you'll get to hear my voice every time you call customer service. Just kidding, that's not really a thing. 미국 의회에서 진행된 한 연설. We must collaborate with international partners like the Israeli government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maintains a leadership. 예, 이게 쉽게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요. 챗 GPT가 요새 난리나는 AI인데요. 이거는 거의 뭐 논문을 써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 그리고 정말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AI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서 학생들은 레포트 쓸 때 챗 GPT로 쳐가지고 AI가 쓴 거를 베껴다가 내고 막 이러기도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대요. 이거 조금 앞부분 좀 넘어갈게요. 이 AI는 질문을 입력하면 말하는 속도보다도 빠르게 답변합니다. 봐야겠다. 더 놀라운 건 사람이 쓴 것처럼 자연스럽고 수준도 꽤 높다는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지 물었더니 다면적 접근이 필요한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라면서 외교, 경제, 문화, 인권, 안보 측면에서 필요한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갑니다. 심지어 변호사 의사 면허 시험까지 통과할 정도입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챗 GPT 이거 주식 뭐지? 이거 사야 될 것 같은데. 아, 이미 너무 올랐으려나? 아니, 어쨌든 여러분하고 지금 최신 뉴스를 같이 알아보는 코너인데 이렇게까지 AI가 발전할 거를 우려하고 대응책까지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란 거예요. 예, 계속 보실게요. 한 로스쿨 교수는 이 AI가 작성한 리포트를 채점해 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This tool is amazingly powerful. It's a passing grade at a really very good law school. Our students are really excellent. And it's a passing grade to very difficult questions. 알파고에 이은 두 번째 충격. 아이폰 출시와 같은 혁명적 변화. 구글은 끝났다와 같은 평가가 이어졌고 챗 GPT는 출시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 40일 만에 1000만 명까지 돌파하며 실제로 기존 거대 IT 기업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2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고 구글은 사내 위기 좀 넘길게요. 뒤쪽으로. Everyday software that we use. 하지만 우려도 존재합니다. 뉴욕시는 표절 방지를 위해
모든 공립학교에서 챗 GPT 접속을 금지시켰습니다. 자동 악플 같은 악용 사례도 걱정입니다. 챗 GPT 스스로도 인공지능을 적절히 규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통제되고 파괴적인 해킹이 자행되는 암울한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만요. 이거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AI를 통제해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AI가 지금 발전된 속도를 조금 늦추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AI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되는 세상이 가속화돼서 너무 빨리 찾아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뭐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IQ가 굉장히 높고 어머니 아버지도 훌륭하신 분이고 해서 굉장히 뭐 유전자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상상의 힘도 대단하신 분이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이 또라이 같은 천재는 그래서 AI 개발에 자기가 먼저 나서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의 힘으로 그 AI를 통제할 수 있게끔 자기 자신이 그 뭐 AI를 멈출 수 있는 권한을 갖게끔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주주, 테슬라 주주가 다 나중에 그 결정 권한을 갖게끔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AI가 주식의 주주가 될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을 전 또 들죠. 근데 어쨌든 전 세계인들이 지금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인간 vs AI의 전쟁이 벌어지면은 나중에는 인간이 승리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까지 마련해 놨다라는 그런 일론 머스크, 제가 한 명의 팬으로서 여러분께 이런 거 추가 또 말씀드려 봅니다. 신기술에 적대적일 필요는 없지만 규제 논의를 미룰 이유 또한 없다는 게 미국 의회와 관련 업계의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최근 미국의 교사들이 한 달 전 출시된 인공지능 챗봇 챗 GPT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AI 챗봇은 인터넷에 있는 엄청난 양의 글을 분석해서 글의 양식이나 특성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실제 대화하듯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문장을 작성한다는데요. 일부 학생들이 이걸 악용해서 숙제를 해결하거나 시험에서 이러고 있다라는 거를 이번 뉴스를 통해서 좀 알았고요. 근데 이거 영어만 되나 봐요, 아직까지. 중국도 뭐 개발하고 있고 3월 달에 나온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뭐 한국은 어느 정도 AI가 개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카카오톡에서 하는 거는 좀 대화 소진이 조금 보티가 나더라고요. AI 보신 것 같던데. 어쨌든 이런 세상이 왔어요. 우리한테는 지금 이런 세상이 찾아왔고,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 인간 대표로서 대응할 수 있는 자 허경영 총재님밖에 없잖아요. 진짜 우리는 허경영 총재님 뽑아야 됐었고, 전 세계가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세계 통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그 미래를 그냥 훤히 들여다보듯이 알고 있는 이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조금 더 하루라도 또 일찍 알아봤으면 좋겠고, 주변에 지인들께도 좀 소개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미래를 읽고 있는 분이 계시다, 허경영 총재님이란 분에 대해 좀 알아봐 다오라고 조금씩 그래도 우리 더 용기 내서 더 힘내서 좀 한 번씩 더 전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 세계인들의 사활이 달린 문제잖아요. 터키 지진 나고 온갖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이제 뭐 기후 자연재해에다가 AI의 습격까지 난리 났죠? 여러분, 진짜 이제는 우리가 허경영을 제대로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AI 판사가 대만에서 도입되었다라는 뉴스 기사를 보고서 허경영 총재님이 이미 4년 전에 예언했던 거, 그리고 챗 GPT라는 AI가 변호사의 의사 시험에 합격을 했다라는 이런 재미난 뉴스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언제나 힘내시고 허경영 많이 외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허경영 뿅.